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김다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능 발달, 뇌의 발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로 아마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다른 영장류와 다르게 발달해 온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직립보행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바로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다른 동물과 차이가 있다. 또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뇌를 발달시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구를 발달시키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도 손의 사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영장류, 우리와의 친척인 영장류와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장류들은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이 팔 길이가 좀 짧아요. 팔 길이가 짧은 대신에 손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 이 손 구조가 다르게 생겼어요. 영장류들은 팔은 길지만 이렇게 누리뜨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이런 손 구조 자체의 변화도 우리의 뇌를 발달을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 아이에게 이제 사전을 이용할 때 전자사전을 사용하지 마라. 그 책으로 된 사전을 찾아봐라. 그리고 글쓰기를 하라든지 아니면 연필 깎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으로 깎아주잖아요. 요즘이 다 자동화되는 시기이니까 뭐 트렌드는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했어요. 가능하면 이 칼로 이게 연필을 깎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손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뇌의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일본의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 우리가 야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손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우리 손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야구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뭐 인간은 야구를 위해서 태어났다. 공을 던질 때 우리가 직구를 던질 것이냐, 커브를 던질 것이냐, 슬라이드를 던질 것이냐, 또는 뭐 다른 여러 구종의 공을 던지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 손 구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손 발달이 중요하다. 또는 이제 도구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작물을 우리가 키운다든지 집을 우리가 짓는다든지, 물론 다른 새들이라든지 동물들도 집을 짓긴 하지만은 인간의 집 형태와는 다르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도 혈거인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굴 속에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뇌를 발달시키고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어,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만 다른 동물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신성한 존재다. 뭐 물론 이제 좀 더 신성한 존재는 따로 있겠죠. 종교를 믿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보니까 신성한 존재는 있지만은 우리도 다른 동물들과는 차별화되는 어떤 좀 고결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뇌가 이렇게 발달한 것은 그런 거와는 연관은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정적인 건 뭐냐? 우리가 그런 소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니얼 디포라는 사람이 쓴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719년에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아버지가 너 배 타는 거 나가지 마라 했는데 배를 타고 나와가지고 이제 난파를 당해가지고 어떤 섬에 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섬에서 살면서 이제 섬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인도니까 자기 혼자 살려면 어, 뭐 사냥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옛날에 우리도 이제 수렵 채집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과일 같은 것도 따야 되고 근데 그건 한정될 수 있으니까 양식을 키우는 그런 방법도 개발해야 될 거고 또는 동물들을 잡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을 키워야 되겠죠.
그런 거라든지 집을 짓는 거라든지 또는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냥 맨손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먹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다든지 양을 잡았다 그러면 양을 그냥 손으로 썰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썰을 수 있는 나이프 같은 날카로운 물질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로빈슨 크루소가 거기에서 살아남은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죠.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고결함, 인간의 신성함, 인간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도 살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강의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특히 뭐 자연인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혼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같이 삶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회생활들이 우리의 뇌를 발달시키고 우리를 좀 더 공감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살아남기도 하고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혼자 있을 경우에는 동물의 습격을 받았을 경우에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또는 다른 불황민에 의해서도 살해당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것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사실 우리가 자폐라는 것도 그 문제가 제일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언어 장애라든지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사회생활이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로빈슨 크루소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프라이데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프라이데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식인종에게 먹여 잡힐 뻔한 사람을 로빈슨 크루소가 이 사람을 구해줘요. 구해주고 이 사람을 어, 원래 로빈슨 크루소는 그 섬에서 무인도에서 15년간 혼자 살았거든요. 그 앵무새하고 혼자 살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자,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로빈슨 크루소가 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시켰어요. 이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이고 그 당시에 전반적인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종교는 기독교니까 그 사람도 이제 기독교를 믿었을 가능성이 많고 뭐 저자가 기독교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개종을 시켰다고 할 수는 있죠. 충직한 타인이자 친구였다고 나오는데요. 자, 이게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만약에 그 로빈슨 크루소가 프라이데이라는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뢰할 수 없다면. 거꾸로 프라이데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로빈슨 크루소를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 프라이데이라는 사람은 식인종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로빈슨 크루소가 자기를 잡아먹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반대로 로빈슨 크루소의 입장에서는 이 프라이데이라는 사람이 식인종에게 쫓겨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인 행위라는 걸 하고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프라이데이가 자기를 잡아먹지 않을 거라는 걸 어떻게 알죠? 이런 생각이 사실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저도 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사실 괜찮아요. 그럼 조금씩 감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감시하면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은 프라이데이 혼자 있는 거잖아요. 로빈슨 크루소하고 둘이 이제 있는데 어느 날 먼데이가 왔어요. 먼데이 월요일이죠. 먼데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세 명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좀 복잡해져요. 관계가. 둘이 있을 때는 서로 한 사람이 이쪽 생각하고 한 사람이 이쪽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세 명이 생기면 서로 이렇게
삼각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협력하고 갈등이 생기는가, 서로를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명만 생겨도 약간 복잡해져요. 그런데 먼데이 다음에 화요일, 어, 투즈데이가 오고 그 다음에 웬즈데이, 수요일이 온다. 그럼 더 복잡해져요. 남자들만 있어도 이렇게 복잡한데 갑자기 여자 세르데이, 토요일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이 더구나 남자들만 있어도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서로가 누구를 이용하거나 속임을 당하거나 이런 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 여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주요한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자식을 남기는 것이고 생존하는 것이라고 볼 때 여자 프라이 세트데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해야겠어요. 실제로 그런 드라마, 다큐멘터리라든지 또는 뭐 서바이벌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 사회적인 생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생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왜 우리 뇌가 이렇게 발달했냐? 생각해 보면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진화를 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영장류 또는 유인원이라고 하는 뭐 침팬지나 오랑우탕이나 보노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영장류들은 왜 발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해요. 왜 궁금하지 하면 유인원들은 영장류들은 우리와 DNA를 98%를 공유하고 있어요. 98% 거의 뭐 똑같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왜 영장류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거대한 문명을 이루지 못하고 문화를 이루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못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영장류와 인간이 우리 이제 그 지혜로운 인간 호모세피엔스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 나타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발전해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뭐 원숭이하고 친척이야? 그게 아니라 그건 발달하는 과정에서 침팬지라든지 오랑우탕이라든지 보노보로 나눠지고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로 나눠진 거죠. 그렇게 봐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동물 친구냐 뭐 우리 동물이 우선이냐 뭐 원숭이 우선이냐 이런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전혀 과학적인 지식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는 비슷했단 말이에요. 영장류와 우리가 비슷했는데 약 150만 년 전이나 200만 년 전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뇌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뇌가 커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줘요. 이상하죠? 우리 뇌가 발달할 수 있다는 것. 뇌가 커졌다는 것은 뇌가 발달했다는 것이고 좀 더 지금과 같은 훌륭한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영장류가 AI를 만드나요?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드나요? 로봇을 만드나요? 못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생긴 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150만 년 전에서 200만 년 사이에 우리 인간의 뇌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인간의 뇌가 커졌다는 것은 일면 위험한 사치라는 거예요. 왜 위험한 사치냐? 150만 년 전이나 200만 년 전 또는 뭐 50만 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20만 년 전이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동물에게 있어.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존이에요. 생존을 하려면 빠른 다리를 가져야 됩니다. 힘센 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덩치가 커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뇌가 커졌어요. 그러면 이거 사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치가 되냐? 우리 인간의 뇌는 우리 몸무게의 5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70kg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우리 뇌가 보통 한 1.3kg에서 1.4kg 정도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 전체로 본다 그러면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 다른 동물들은 뭐 70분의 1, 100분의 1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중에 인간의 뇌는 체중에 비해서 뇌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달라요. 우리 몸이 예를 들면 머리에 뇌가 있고 얼굴 근육도 있고 입술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에너지의 사용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따라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생각해 보지 않으셨을 텐데 우리 뇌가 우리들이 섭취하는 에너지의 5분의 1을 써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했잖아요. 그 에너지 5분의 1은 뇌가 가져나가는 거예요. 실제 뇌는 우리 몸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는 10배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생각나시죠? 좀 더 빠른 다리요. 치타와 같이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와 또는 뭐 T렉스라고 이제 공룡 중에 큰 공룡 있잖아요. 무서운 공룡은.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는 공룡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사자같이 그런 무리를 거느리면서 숫사자같이 힘이 있어가지고 하이에나를 막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더 생존에 유리하겠죠. 근데 왜 인간은 그거를 하지 않았냐 이런 거죠. 왜 뇌가 발달했냐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것까지는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인간이 보다 많은 무리를 이루고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를 이루는 것 중에서도 제일 큰 무리를 이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예입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뭐 원숭이가 10마리의 그룹을 이룬다. 그러면 침팬지는 20마리의 뭐 무리를 이룬다. 또는 뭐 다른 오랑우탕은 30명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인간은 뭐 100명, 150명 이런 식으로 무리를 이룬다는 거죠. 자,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 이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혼자 살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혼자 살게 되면 위험해요. 다른 동물의 그 공격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아까 식인종들 있잖아요. 식인종이 쟤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무리가 있어요. 식인종이 10명이 오고 있는데 우리 무리가 100명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리 속에 들어가면 경쟁을 해야 돼요. 여기서의 경쟁은 뭐냐면 살아남는 것은 무리 속에 들어감으로써 좋아질 수 있지만은 그 무리 속에서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많은 자원을 차지해가지고 많은 자원을 차지하고 자기 자식을 남기는 게 종의 목적이라 그러면 그럼 많이 음식을 차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여자 같은 경우 또는 암컷 같은 경우를 더 많이 어,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속여야 된단 말이에요. 속여서 그거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죠. 음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여자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자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그냥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 뭐 페미니즘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저를 비난하지는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물론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제 유전자는 어떻게 하죠? 제 유전자를 남길 수는 없게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야 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도 방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가 생각을 깊게 해야 되는 게 뇌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가 발달했다는 이런 이제 증거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로빈슨 크루소가 살아남은 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그런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언어도 물론 이제 발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지만은 그런 단순히 언어를 말한다거나 또는 도구를 만든다거나 손을 이렇게 만든다거나 직립보행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뇌를 발달시킨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도 좀 더 중요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속이고 속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도구의 방법으로서 우리 뇌가 발달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더 잘 속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게 되고 나는 자식을 남기는 데 유리하게 되겠죠. 내가 그런데 어, 사람을 속이거나 자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도태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러면 자신을 못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잘 속일 수 있고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살아남았을 거예요. 우리는 사기꾼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잘 속이고 속임을 당하지 않아서 자식을 남겼던 사람들의 후손이죠. 그때 잘 속임을 당했거나 속이지 못해가지고 후손을 못 남긴 사람은 지금 자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와 다르게 특히 영장류들은 우리와 어떻게 다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실제 걔네들도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